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시작합니다. 46억 원이 넘어야 서울 상위 1% 아파트에 진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진입선을 이야기하는 거고 또 이 상위 1%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63억 원이라고 하네요. 그래도 작년보다는 이 초고가 아파트의 가격이 살짝은 낮아져서 조금은 조정된 수치라고 하는데 그 수치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지역별 차이입니다. 경기도만 보더라도 경기도 상위 1% 아파트의 진입선은 18억 원인데요. 그러니까 서울이 46억 원이었으니까 약 30억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서울과 경기 차이가 이렇게 큰데 지방과는 또 얼마나 차이가 많이 벌어졌을지 결국 부동산 시장이 왜 이렇게 양극화가 진행이 되는 것인지 많은 분들의 고민이 깊어질 겁니다. 그런 고민들 속에서 또 내 집 마련과 관련된 내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고민들도 가지고 계실 텐데요. 그런 고민들 저희 전문가들이 언제나 성심성의껏 여러분 편에서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나가고 있는 번호로 함께하세요. 02-2638-3970번 무료 상담 전화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은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2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비 오고 흐린 월요일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흐린 그 비구름은 저희와 함께 걷어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전문가들이 도움 드릴게요. 2부 함께해 주신 전문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 김문준 이사 나오셨어요.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에 부동산 고민 해결드리고 있는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 김문준 이사입니다. 요즘 부동산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은요. 트리플 강세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매매가. 그리고 전세, 월세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지금 급격하게 또 상승을 하고 있는 이러한 시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요. 많은 거래량이 있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결코 건강하게 지금 오르고 있는 시장은 아니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이러한 현상들은 결국 수요나 공급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는데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지금 적은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금액대가 덤성덤성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많은 분들이 이제 또 서울의 좋은 입지에 이런 공급 부족은 결국 현실이니까요. 좋은 입지에 공급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곳에 많이 요즘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그런 고민 있으실 때는 저희 부동산 고민 물어보세요. 연락 주셔가지고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연락 주십시오. 네, 전세 가격이 너무 올라서 이렇게 오를 바에야 집을 사지 하고 또 집을 알아보면 집 가격도 너무 올라서 결국 못 사겠다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두 손 두 발 다 들고 있어요 하는 분들도 참 많으신데요. 그런 고민들 저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0번 무료 전화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이용하실 수 있고요. 자,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 보내주신 문자 사연부터 살펴볼게요. 뒷번호 0987 쓰시는 시청자분 문자 사연인데 현재 도하 현대 1차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염리동 삼성 레미안 아파트로 이사를 고려하고 있는데 입지나 향후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괜찮은 선택일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어요. 도하 현대에서 염리동 삼성 레미안으로 그리 멀지 않은 곳이긴 한데 그래도 옮기는 게 괜찮을까요, 이사님?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 연락 잘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도하 현대 공동역에 있는 도하 현대 1차 요거 말씀하시는 거고 그리고 대형역 위에 지금 염리동 삼성 레미안 아파트 이쪽으로 이제 조금 이사를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데 약간 이제 도하동 제가 동네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면은요. 약간 이제 도하동에서 염리동으로 가시는 거는 지금 현재는 약간 상급지로 어떻게 보면 조금의 상급지로 움직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한 2, 3억 정도 자금을 더 들여가지고 아마 움직이셔야 되긴 할 텐데 사실상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거는 거주적인 부분이 있고요. 이거 보십시오. 자, 요 지금 염리동 삼성 레미안이라든지 뭐 도하 현대 둘 다 오래된 아파트라서 재건축 바라보고 있는 아파트예요. 그런데 염리동 삼성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요 아현 뉴타운 결국 뭐 마레프라든지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그리고 더 클래식 뭐 신촌 그랑자이 이런 아파트들이 지금 다 이제 아현 뉴타운으로 재개발해서 완료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단지가 이미 형성이 됐고 여기는 완료가 된 곳입니다. 그래서 완료가 된 곳에 뭐 학군이라든지 자녀를 위해서라면은 저는 지금 당장 움직이셔도 좋다라고 말씀은 드릴 수는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저는 좀 투자적으로 바라봐야 되다 보니까 저 같으면은 나머지 자금을 차라리 한 2, 3억 정도를 더 다른 데다가 넣어놓고
도화 현대 1차에 계속 계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대단지가 되고 결국 재개발이 다 이루어지면은요, 학군이 좋아지고 또 학원가가 생깁니다. 그래서 요 대흥역 학원가 굉장히 또 유명하죠. 그런데 요 바로 옆에 보면은요, 용산이에요. 그래서 이 서울역 바로 앞쪽으로 보면 뭐 서계동이라든지 뭐 청파 2구역, 청파 1, 청파 3, 공덕 A, 원효로 뭐 효창동, 그다음에 원효로 3가, 4가 지금 전부 다 재개발이 이루어졌죠. 그러다 보면은 향후 이제 10년 동안은요, 아현뉴타운은 늙어가는 거고요. 결국 신흥 강자가 생기는 겁니다. 용산이 입지적으로 더 뛰어나기 때문에 저는 그 용산과 붙어있는 요 도화 현대 아파트 또한 한 10년 정도 시간 쭉 길게 보면은요, 분명히 가격은 크게 오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움직이시는 것보다는 그 자금으로 저는 이렇게 될 만한 지역에 하나를 더 투자를 해놓는 게 좋겠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요 도화 현대 아파트 저는 또 좋게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 공동역 있죠. 결국 대흥역보다는 공동역이 교통적인 요인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역 주변으로 해서 역세권으로 인센티브도 조금 더 받아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는 도화 현대 아파트 그대로 가성비 좋게 유지를 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요. 한 2, 3억 정도로 그러면 어느 지역으로 가는 게 좋나? 바로 지금 옆에 보시면은 자, 대흥역 방금 시청자분 염리 삼성 안 가셔도 그 주변에 재개발로 찾으셔도 돼요. 자, 보시면은요, 바로 그 밑에 여기 염리 4구역이죠. 정비구역 해제됐다가 다시 또 지정된 지역입니다. 지금 빌라 정말 코딱지만한 이 빌라들이요, 거의 뭐 13, 14억씩 하는 지역이에요. 아주 매매가가 높고요. 이 바로 위에 또 염리 4구역 또한 마찬가지로 해제가 됐죠. 이 해제된 지역들을 보면 대흥역 바로 앞에 신수 13구역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작년에 계속 저도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투자하세요, 투자하세요. 좋습니다. 굉장히 빨리 이루어졌고요. 지금 뭐 한 4억에서 5억 정도에 들어갔던 이 빌라들이 9억에서 지금 다 10억 정도로 많이 올랐어요. 1년 만에.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 있는 지역으로 꼭 들어가셔가지고 자산 상승이 2배로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신수 13구역, 그 뒤에 신수 2구역도 있겠고, 광흥창역 앞쪽으로 지금 1, 2, 3구역 여기도 역세권 재개발 전부 다 지정이 된 상황이죠. 그리고 마포역에서 앞쪽으로 보면은요, 용강동이라고 있는데 요 용강동도 제가 굉장히 또 좋아하는 지역인데 완전 찐 한강변입니다. 그래서 요 용강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금액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모아타운 같은 움직임도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에 아현뉴타운은 이미 완성이 되어 있다면 앞으로는 요 한강, 어떻게 보면 요 지금 공동역과 대흥역 아래 남쪽의 시대가 열릴 것이고, 그리고 용산까지 저는 같이 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흐름을 지금 탈 수 있는 게 바로 요 지금 대흥동 요 바로 밑에 마포 태영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요 태영 아파트 바로 앞쪽에 보면은요, 마지막입니다. 요 지역. 그래서 저는 시청자분 지금 도화 현대 아파트 거주하시면서 2, 3억 정도 자금이 있으시니까 여기 어차피 가시려고 하셨잖아요. 그 자금을 차라리 이런 지역에다가 넣어놓으세요. 여기 노후도가 굉장히 또 강한 지역이고요. 대흥역 주변으로 역세권 개발도 가능하고, 게다가 신속통합, 뭐 모아타운, 현존하는 재개발이 전부 다 가능한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꼭 가져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주택이 있으신 상황이시니까 6억 이하로 하셔가지고 주택수 좀 제외될 수 있는 그러한 주택으로 좀 찾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동네시니까 오늘 이 방송 끝나시면 꼭 한번 가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갈아타기 하려고 생각하셨던 그 아파트 추가 비용이 한 2, 3억 정도 들기 때문에 그렇게 옮기는 것보다 차라리 그 여유 자금으로 다른 곳에 투자를 하는 것, 멀지 않은 지역 대흥역 주변에 투자하는 게 더 높은 수익률 가져갈 수 있는 방안이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 함께 비교해 보시고 조금 더 자세한 상담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이용하실 수도 있고요. 또 김문준 이사와 함께하는 무료 세미나 방문하셔도 이런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주에는 또 특별히 주말에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주 세미나 안내 먼저 부탁드려요, 이사님. 네, 제가 이번 주는 주말에 지금 현재 토요일 날 세미나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꼭 많은 분들 시간 내셔서 오셨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요즘 많은 분들이 세미나에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열기가 정말 뜨거운데요. 정말 눈이 초롱초롱 하십니다. 오시면은요. 근데 많은 곳들 가시면서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가서 이게 좋고 저기 가서 저게 좋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본인이 정확한 기준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신 분들도 저는 참석을 하셔도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투자했던 물건이 과연
좋은 건지 올바른 방식으로 투자를 했는지 이러한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좀 점검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제 세미나에 오시면은요 그러한 부분들 확실하게 만들어 드릴 거고요. 그 눈을 키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좋은 입지에 투자를 하실 때 본인이 본인의 기준을 만들어서 투자를 하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열심히 또 세미나 준비했으니까요. 이번 주말에 시간 되시면은 연락 주셔가지고 참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또 토요일에 진행되는 주말에 진행되는 세미나이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것 같아요. 선착순으로 접수 받고 있으니까요.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서울 핵심 지역 내에서 좀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을 분석하는 시간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바로 반포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아니, 저평가된 지역이라면서 반포가 무슨 저평가야? 라는 생각하시죠? 왜 그런 이야기를 제가 했는지 지금부터 바로 이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제가 오늘 반포 평당 2억 시대라는 제목으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재개발 요즘 유망지들 많이들 좀 보실 텐데요. 저는 그 지역 중에 가장 최상급지라고 생각하는 지역이 반포 1동입니다. 그리고 요즘 제가 이 강남 3구 특히 굉장히 강조를 좀 드리면서 자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반포라든지 아니면 또 잠실, 삼전, 그다음에 또 개포 이러한 지역들 정말 투자 유망한 지역들 많거든요. 특히나 요즘 같은 시기에는 더더욱 이 강남 3구와 용산에 저는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또 투자 유망 지역으로도 손이 가고 저도 말씀도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반포 평당 2억 시대에 아직 안 오른 유일한 땅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반포가 평당 2억 시대인데 어떻게 아직 안 오른 땅이 있나? 바로 저층 주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지역에 대해서 제가 정말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반포 평당 2억 사실 지금 호가로 물론 호가는 이제 거래가 돼야 되는 거겠지만 호가로 나온 것들 보면은요. 반포에서 가장 또 대장 아파트 반포 원베일리 있죠. 원베일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금 50평형 아파트가 이미 2억에서 2억 5천 선으로 평당 2억에서 2억 5천 선으로 다 실거래는 신고는 다 완료가 되는 상황이고요. 게다가 호가로 나온 게 지금 150억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그 말은 즉 평당 거의 3억입니다. 그래서 반포 정말 왜 이렇게 초상급지인가에 대한 부분이랑 그러한 지역에서 아직 투자할 곳이 남아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은요. 반포, 강남 솔직히 모르시는 분들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제가 지도로 이 반포를 가져왔고요. 반포 하면은 뭐겠습니까? 바로 한강이죠. 한강을 끼고 있는 강남 3구 그리고 또 서초구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이 대장을 지금 하고 있고요. 반포, 그다음에 압구정, 청담 이렇게 지금 세 군데가 가장 어떻게 보면 상급 지역이죠. 그래서 그 지역을 볼 때는 아파트를 또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보시면은요. 아크로 리버뷰 반포 완전한 한강뷰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죠. 그래서 아리뷰라고 하는데 정말 아름다운 아파트. 그리고 요 옆으로 보면은 이제 신반포 2차 있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 신반포 2차는 굉장히 이제 재건축 아파트인데요. 자금이 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이 신반포 2차는 계속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입지는 최상입니다. 앞으로 재건축이 완료가 되고 나면은요. 물론 뭐 반포 주공도 있고 지금 다 재건축을 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최상급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포 신반포 2단지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방금 제가 오늘 앞서 말씀드린 반포 원베일리입니다. 그래서 이 반포 원베일리 지금 신고가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그 옆쪽으로는 이제 아크로 리버파크 그리고 반디클이라고 하죠. 이 반포 주공 1단지 그리고 트리니원 지금 현재 이제 8월 입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 저도 영상 같은 거 이렇게 보고 하니까 너무 멋있더라고요. 커뮤니티 시설도 잘 돼 있고요. 반포 주공 3단지 지금 재건축해서 올라왔는데 이 반포 아파트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이 반포를 만든 거는요. 저는 요 9호선이라고 봅니다. 요 9호선. 황금 노선이지 않습니까? 요 9호선이. 근데 구반포역, 그렇죠? 그리고 신반포역 이러한 역들이 2008년에서 2009년 이렇게 또 생기게 되면서 이 반포가 집값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반포를 만든 게 저는 정말 9호선 덕택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뭐 레미안 퍼스티지라든지 뭐 반포 자이
그 당시에 미분양 나고 막 했던 아파트들인데요. 지금 오래됐거든요. 거의 한 15, 16년 정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50억 이상이죠. 굉장히 이제 높은 지역이고요. 지금 학구는 당연히 좋습니다. 당연히 보시면은 뭐 세아고등학교라든지 청담고등학교, 뭐 경원중학교 등등 그리고 강남 성모병원도 지금 고속터미널에 입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반포 좋습니다 말씀드리는데 정말 입 아픕니다. 이 반포는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오늘 그러면 이 반포에서 제가 어디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냐. 바로 이 빨간색으로 표시드린 지역입니다. 반포에서 정말 유일하게 저층 주거 지역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달동네입니다. 이 현장은 한번 꼭 저는 가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상가가 하나도 없고 주택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노후도가 정말 강력합니다. 제가 요즘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 강남 지역에서는요. 30년으로 노후도를 만족시켜서 개발할 수 있는 땅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 30년으로 개발할 수 있는 땅들이 몇 군데 있거든요. 뭐 일원동, 강남에 일원동 대청마을이라고 있는데 그 지역이랑요. 그 다음에 요즘 또 개포 4동 여기가 30년으로 지금 노후도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반포입니다. 이 반포가 그 중에서도 최상급지이면서도 노후도까지 이렇게 갖추고 있는 그러한 지역인데 왜 그러면 아직까지 개발을 하지 못했나? 아무래도 반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반포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반포동 현장 한번 임장해 보시면은요. 건물마다 모든 재개발 반대 이렇게 막 스티커들이 붙어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보시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과거부터 많은 투자자들이 들어왔지만 아직까지 개발은 되지 않았고요. 특히나 2011년도에 지금 반포 들어오신 분들 많거든요. 그때 당시에 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때문에 반포동 들어가서 이제 투자해야겠다 싶어서 요 지역 많이 들어왔는데 그때도 비싸고 땅값 높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거의 한 15, 16년을 버티다가 결국 개발 못하고 요즘 나오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좀 손바뀜이 지금 되고 있는 시기인데 그분들이 한마디 딱 합니다. 정말 반포 재개발 너무 안 된다라고 하시면서 정말 울면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또 들어가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좀 일찍 들어가셔서 버티셨던 분들은요. 크게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시간을 좀 죽이는 투자를 하셨고요. 이제부터 들어가면은요. 많은 이제 뭐 개발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는 바람이 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바람만 불어도 반포 일동은 대장의 입지를 분명히 가져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요 반포 위쪽에 이제 자양동 이런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자양동 빌라 막 4억짜리가 지금 18억, 20억씩 하고 있는데 반포는 과거부터도 정말 이 매매가가 높았던 지역이거든요. 특히나 투룸 같은 경우에 방 2개 있죠? 방 2개. 이 투룸 같은 경우에 한 5, 6년 전에도 지금 여기가 한 7억 5천 정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근데 지금 8억 5천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워낙 반대도 심하고 개발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좀 움직임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러한 가격이 반영이 많이 안 돼 있어요. 하지만 과거에도 비싼 지역이고 지금도 비싼 지역입니다. 그런데 웬만한 지금 서울에서요 투자 유망한 지역들에 가서 보시면은요 다 6억 키 맞추기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반포가 더 싸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준비를 한 거고요. 자,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반포 그러면 어떠한 개발 호재들이 있는지 크게 3가지 정도 보시면 저희용 부지 개발, 그다음에 경부 지금 간선도로, 그다음에 반포대로 지하화, 그리고 서울 고속터미널 60층 복합 개발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요거를 이미지로 지금 준비를 좀 해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지금 중요한 게 뭐냐? 바로 방금도 말씀드린 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예요. 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가운데 제가 초록색으로 칠해놨죠. 왜 그럴까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는요. 공원을 만들고 이렇게 뚜껑을 담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 오른쪽 같이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끔 되는 건데요. 그래서 저는 이 경부고속도로 지하가 될 수 있는 땅 왼쪽과 오른쪽을 꼭 앞으로 정말 10년, 20년 집중해서 봐야 할 지역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미 어느 정도 메이플 자이라든지 반포 자이, 그다음에 삼풍 아파트 등등 이 아파트들도 다 가격이 저는 어느 정도는 적응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뒤에 뭐 진흥 아파트 그리고 롯데캐슬 그다음에 뭐 개나리 아파트 이런 아파트들도 지금 다 있는데요. 전부 다 아파트들밖에 없고요. 이 빌라촌이라고 해야 되겠죠. 주거 지역이 있는 곳이 요 지역밖에 없습니다. 요 바로 위에는요 사무실이 많고 그리고
지금 요 리버사이드 호텔 나가는 요 한남 IC 나가는 곳 있죠. 요 지역 같은 경우에도 바로 옆에 가로수길이기 때문에 상가나 술집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주택으로 인해서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요 지역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이 경부고속도로 정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많이 들었다라는 거는 이제 정말 할 때가 왔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메인 도로, 요 1번이 지금 메인 도로인데요. 요거를 지금 진행하면서 2번과 3번 지하 도로를 또 올림픽대로로 이을 예정이고요. 그러면서 우면산 터널 지금 나와가지고 예술의 전당에서 용산까지 갈 수 있는 4번 도로까지 만들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공원 보이시죠? 지금 공원을 덮고 차가 하행 상행으로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경부고속도로 지하가 되면 과연 어떻게 될까라고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봤는데요. 바로 옆에 보면은 반포 자이,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반포 1동 저층 주거지역. 그래서 그림만 봐도 굉장히 멋있죠, 웅장하고. 두 번째로는 요 고속터미널 60층 복합개발인데요. 요즘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요, 지하로 전부 차를 다 많이 내리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경부, 호남, 영돈 요 고속터미널 지금 현재 전부 다 통합을 해서 지하로 내릴 거고요. 지금 60층짜리 건물 6개 정도 이렇게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올라갈 겁니다. 경부고속도로 요 개발 소식이 탁 터지자마자 이 관련된 주식까지도 정말 다 계속 연이은 상한가를 계속 올라갈 정도로 많은 호재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고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잠원 반포권역 2040 서초구 도시발전인데요. 2025년 작년이죠. 작년 6월부터 지금 권역별로 개최를 했습니다. 서초구 워낙 크기 때문에 양재, 내곡, 서초, 방배, 그다음에 마지막 잠원 반포공원역까지 지금 정책 포럼을 마친 상황인데요. 제가 거기서 한번 보면서 저희가 조금 도움될 수 있는 만한 그러한 내용들이 있나 보니까요. 많은데 한 2개 정도 있더라고요. 강남대로변 복합도시 조성이랑 저희용 부지 복합개발, 요 2가지가 저는 가장 핵심 내용이었고요. 어떤 것들이 있나 보면은, 자, 여기 서초구에서도요, 이미 이 저층 주거지역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보이시나요? 지금 요 보라 색깔 설해마을, 그쵸? 그 다음에 저층 노후 주거지 밀집 지역, 이렇게 2가지가 있는데 설해마을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을 할 그러한 지역이 아니고요. 특히 요 지역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는 사무실이 많고 여기는 상가들이 많다. 그래서 요 아래 지역 반포 자이 맞은편, 여기가 바로 반포 1동 저층 주거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요 그림을 보고 좀 놀랐습니다. 항상 이 반포를 지금만 계속 좋습니다, 정말 좋은 지역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 아니에요. 정말 긴 시간 동안 이 반포가 좋은 지역입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투자를 항상 하실 때 노년역과 그 다음에 신노년역이 있으니 굉장히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니 항상 역은 빼시고 큰 길도 빼시고 요 안쪽에 점 하나 콕 찍어두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이 그대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림 보고 정말 놀랐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항상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요. 요 반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어느 지역이든 지하철은 항상 동그라미를 치세요. 더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그 동그라미를 더 크게 치십시오. 그리고 큰 도로는요 항상 빼야 됩니다. 그런데 반포는요 2개씩 빼세요. 어떤 지역이든지요. 이렇게 2개씩 빼셔가지고요. 여기 완전 초상급 지역이니까요. 이 안쪽으로 투자를 하시면 좋겠는데 여기가 이제 저층 주거 지역이에요. 그래서 들어가셔서 정말 한번 임장을 하시기를 저는 한번 권유해 보겠고요. 가서 보시면은요 상가가 아예 없습니다. 요거 제가 보시면은 요즘 보이시나요? 빨간색 이게 바로 뭐냐면은 노후도입니다. 노후도. 그런데 제가 이 노후도표를 반대로 한번 이용해 본 거거든요. 그래서 주택과 관련된 공동주택, 단독주택 이런 것들을 다 빼본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표시되는 건 뭘까요? 하얀색 부분이 주택인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반포에 이렇게 상가가 없는 지역이 있구나라고 하셔서 꼭 저는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항상 제가 지하철 그래서 동그라미를 치는 이유가 이겁니다. 여기서 정답지가 정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꼭 보시면 좋겠고요. 이것도 제가 직접 드론 띄워가지고 제가 촬영을 한 건데요. 요 사진을 정말 촬영하고 나서 느꼈습니다. 반포 정말 최상의 입지가 맞구나. 자, 제가 이 경부고속도로 지하는 초록색으로 일부러 공원화가 될 곳이기 때문에 표시를 해드렸고요. 반포 자이, 아크로 리버뷰, 메이플 자이, 그 다음에 한강, 남산타워까지 이렇게 다 보이는데요.
지하철 빼시고 항상 큰 길 빼시고 안에 이렇게 아파트 들어오게 되면은요 최상의 입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좋은 입지가 왜 지금까지 개발을 못했냐? 과거부터 많은 움직임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이라고 해야 될까요? 가장 확실했던 움직임은 모아타운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게 아주 옛날이에요. 모아타운이 나오자마자 반포도 지원을 했었거든요. 근데 보이시나요? 여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소규모로 개발이 되는 그림이죠. 그러다 보니까 반포동 주민들이 본인들이 지원을 하시고 이건 내가 원하는 개발이 아니다 싶어가지고 아주 격렬한 반대를 합니다. 이분들은요 개발을 물론 반대를 하는 것도 있지만요 옆에가 지금 반포 자이지 않습니까? 제2의 반포 자이를 꿈꾸는 거예요. 통합 개발. 그런데 이 반포 워낙 또 반대도 많고 한 지역이다 보니까 저는 한 3군데 정도로 나눠서 진행을 하다가 하나로 합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대 움직임이 큰데 그림을 계속 크게 그리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반대자들은 정말 빠르게 모입니다. 그래서 또 25% 반대 동의선을 내버리면 또 큰일 나니까 약간 한 3개에서 4군데 정도로 이렇게 조금 나눠서 진행을 하다가 좀 힘이 생겼다 싶을 때 한 번에 합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과거에 이러한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제가 아까 전에 제가 그렸던 그 주택이 밀집한 지역을 토대로 노후도를 한번 본 겁니다. 그래서 반포동 지금 노후도 보면은요. 신속통합 요건으로 봤기 때문에 30년 기준으로 본 겁니다. 30년. 강남 일대는 30년으로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없습니다. 손가락에 꼽습니다. 그래서 그 3군데 중 한 군데고요. 반포가 가장 최상급지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면적이 거의 16만 정도니까 굉장히 크고요. 노후도 65%입니다. 30년 기준으로 65%는 굉장히 높은 거예요. 60%만 넘어도 신속통합 개발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주민들이 좀 힘을 모아서 움직여야 할 지금 이제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아파트가 만약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하고 그림 한번 그려본 거니까요.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경부고속도로 그쵸? 지하화되면서 올라올 것도 그려본 겁니다. 자, 오늘 그래서 투자 포인트 3가지 최종 정리를 해드리면은요. 강남 정말 마지막 저층 주거지입니다. 최상급지죠. 지금까지 자양동 놓치시고 이래저래 많이 놓치신 분들이요. 더더욱 이 반포에 저는 꼭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모든 거를 다 역전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노후도 65% 신통 기준이라고 되어 있죠. 30년 기준입니다. 키포인트예요. 30년. 그리고 반포의 다음 사이클을 책임질 핵심 주거축입니다. 그러니까 반포는요. 결국 지금 재건축이 많고 강남 지역은 전부 다 재건축이지 않습니까? 이 재건축이 완료가 되면서 그다음 이 사이클을 가져갈 수 있는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이 있으면은요. 나중이 되면은 소문 나가지고 다 이미 몰렸을 거예요. 지금 먼저 좀 움직이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강남대로 가치가 주거지로 확장되는 정말 핵심 구간입니다. 그리고요. 이 반포, 강남, 역세권, 학군, 입지, 노후도 5가지 서울에서 정말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모든 것이 다 모여있는 지역이니까요. 이 반포동 꼭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그 지역에 지금 시세를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요. 방 2개, 지금 투룸은 한 8억 중반 정도 합니다. 이거 반포동의 입지에 비해서는 비싼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8억 5천밖에 안 하네? 저는 정말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방 하나, 거실 하나 이런 1.5룸 이러한 부분들은요. 6억 초반 정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투자금은 한 3억 중후반 정도로 지금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강남에 정말 초상급지에 반포 일동 좀 더 문의사항 있으시면 저한테 또 연락 주시고 세미나에 오시면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비싼 아파트들이 즐비한 반포를 왜 저평가됐다고 얘기했는지 이제는 조금 이해하셨죠? 그 저층 주거지들이 모여있는 그곳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이 지역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보고 싶으시거나 그 외에도 또 여러분 자금에 맞는 투자 전략 세워보고 싶으시다면 이번 주 토요일에 세미나 예정되어 있습니다. 세미나 안내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사님. 네, 주말에 제가 세미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많은 분들 참석하시고요. 반포동뿐만이 아니고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입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지역들 손 꼽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오시면은 좀 제가 왜 이러한 지역들이 잘 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꼭 세미나 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락 주십시오. 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선착순으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또 부동산 시장의 투자 이슈들 이야기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함께해 주신 전문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경훈 도시연구소 유주성 팀장 나오셨어요.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든든한 투자계획가 강경훈 도시연구소의 유주성 팀장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투자계획 설립에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정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서울시의 부동산 관련 뉴스만 보면 다 부정적이고 암울한 얘기밖에 없습니다. 공사비 폭등, 공급 절벽, 주거비 폭등 이렇게 안 좋은 얘기들만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서울시의 아파트 열심히 일해서 내가 열심히 돈 모으면 하나 장만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이 있었는데 지금은 웬만한 아파트들이 호가가 15억 이상을 다 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이 많이 사라져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아예 희망이 없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방식을 좀 버리고 이제 새로운 방식을 좀 쫓다 보면 분명히 전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에서는요, 지금 이 주거비 폭등과 이 너무 비싼 아파트들이 시대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집 마련을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제가 특급 비결 하나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비결이 무엇일지 오늘 방송 끝까지 또 함께 보시기 바라면서 언제든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 생기시면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8번 열어두고 있고요. 자,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함께한 그 부동산 토론회에서 서울시장의 모습이 잠깐 비쳤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왔지만 서류로 제출하고 갔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오던데 그만큼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에 대해서 많은 공약을 내놨고 그거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최근에는 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러 공약에 걸쳐 있었던 그 한강벨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오늘 그 이야기 자세히 나눠볼게요. 전해주시죠. 네, 사실 한강은 거의 몇 년간 요 근래 한 5년간은 한강벨트가 굉장히 많이 인기가 지금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주제를 한강 동진 시대라고 적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동진 우리가 흔히 어디로 이렇게 진군한다 그러잖아요. 이 조선 초기에 이 세종 때 보시면 이 사군 육진이라는 것을 북진을 통해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압록강과 두만 간에 우리나라 이제 그 경계선이 확정이 됐는데요. 제가 오늘 주제를 동진이라고 적은 이유가 한강벨트 다 유명한 거 다 아십니다. 이제 다 이때 한강이 쭉 있으면 이쪽이 이제 마포구고 이제 용산구죠. 이제 요즘은 이제 동쪽으로 점점 오고 있습니다. 여기 여의도고 지금은 성수를 비롯해서 저기 성동구, 그다음에 광진구 밑에 이제 강남 3구로 지금 오고 있는 이 한강 동진 시대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한강벨트의 주택이 공급이 많이 어디를 좀 예상이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이슈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한강벨트에 관한 이슈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까 여기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무회의 갔다 오시고 나서 이제 오세훈 시장님이 유튜브에 이 부동산 지역 해결법이라는 내용을 제목으로 바탕으로 올렸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내용을 보면 요 한 사진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서울의 삽은 멈추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닭공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제 닥치고 공급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민간 정비 사업을 규제를 완화해줘서 공급을 많이 하겠다. 근데 왜 하필이면 민간 정비 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주냐? 민간 정비 사업이 공공이 있고 민간이 있으면 정비 사업 비율이 민간이 90%입니다. 즉 거의 민간 사업을 제외하고는 불가능합니다. 이 개발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민간 재개발의 정비 사업의 90% 정도를 이미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규제 완화를 해주겠다, 공급을 늘리겠다는 소리고요. 지금 오세훈 시장님이 이제 정부에다가 제출한 이제 어떻게 하면 공급을 늘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한 거 보시면요, 이주비 대출 LTV를 70%로 상향. 무슨 말이냐면 이주비 대출 자체를 좀 많이 올려주겠다. 지금 현행으로는 다주택자는 0%입니다. 지금 이주비 대출이 안 나오는 상황인데요. 이거를 타개를 하고 이주비를 좀 올려주자. 왜냐하면 이주비는 투기용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해소를 하자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입니다. 현재 이게 영상 내용에 의하면 현재 모아타운이라든지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조합 설립 이후에는 이 조합원 지위 양도가 많이 제한돼 있습니다. 이것을 사업 계획 승인 날까지 풀어주자.
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모든 조합에서 다 그러겠지만 분담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분도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뭐 분담금이 30평대 받으려면 뭐 7억이 나오는데 이 7억이라는 돈을 대출을 받아도 현금 한 2, 3억 정도 내야 되는데 그거를 내가 내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 풀어주고 나가서 거래를 좀 원활하게 해서 이 조합 자체를 가게 하자는 그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 정비사업 법적 상한 용적률을 1.2배로 완화해서 이거는 사업성을 늘려주자. 그러니까 용적률이 늘어나면 세대수가 늘어나죠. 늘어난 만큼 그만큼 분양을 통해서 이 사업성을 늘려가자라는 그 내용입니다. 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고 이거는 이제 서울시장님이 정부에다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제출을 한 거고요. 지금 서울시에서 뭘 하고 있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확산에 대한 내용인데 무슨 말이냐면 신속통합계획 2.0의 성과를 모아주택, 그러니까 모아타운이라든지 아니면 역세권 활성화 쉬프트라든지 뭐 다른 사업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총괄 책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사업이 지연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거든요. 그 이유들이 원래는 행정부시장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보고가. 그 밑에서 다 끝났었는데 지금은 아예 행정부지 2부 시장이 이거를 모든 것을 이제 그 총괄 책임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지연을 빠르게 해결해 준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가 이제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건데 조합 방식과 신탁 방식이 주민 간의 갈등이 사실 많이 생깁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5명만 모여도 싸웁니다. 5명만 모여도요. 근데 500명, 1000명이 모이면 안 싸울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당연히 이권 사업이 걸린 이 재개발 재건축이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겠냐면 조기에 해결. 사실 갈등 관리에 가장 중요한 것이 조기에 진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조기에 해결을 해주겠다. 이제는 아예 그냥 설명을 통해서 주민투표를 통해서 조기에 해결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한 공사비 분쟁 많이 있죠. 공사비 분쟁 같은 경우는 시공사와 조합에서 이 공사비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것들을 이제 전담센터가 개입을 하겠다. 원래는 이제 CM이라고 이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가 들어가서 이제 공사비 분쟁에 대해서 해결을 많이 했었는데 이거를 아예 나라 차원에서 전담센터가 들어가겠다. 이렇게 코디네이터를 넣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빠른 갈등 해결을 하겠다는 내용이고 세 번째가 속도. 이제 사실 이 도면 같은 거 사업 그 시행 같은 거 도면 짤 때 이거를 갖고 이제 구청이나 시청에 올라가면요. 여기서 이거를 이제 심의를 받을 때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넘어가면서 하고 여러 이제 부서들과 협의를 하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여기 갔다 합니다. 그럼 그게 오래 걸립니다. 실질적으로는. 근데 그거를 AI로 한 번에 검축을 단축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게 AI가 왜 가능하냐면 실질적으로 매뉴얼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매뉴얼을 가지고 작은 부분들만 좀 심의해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AI로 우리가 심의 부분 제외하고 나머지는 빠르게 처리하겠다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빠르게 가는 조합에는 이제는 사업비의 융자 금리를 좀 낮춰줘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빠른 인허가까지 이 세 가지의 빠른 것들을 만들어서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 지금 현재 오세훈 시장이 비롯한 서울시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한강벨트에 어떤 식으로 지금 공급이 등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봐드리면요. 이게 25년도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이게 중순 정도에 발표된 내용이고 신속통합계획 2.0 버전을 이때 발표를 했는데 그때 보시면 31년도까지 총 31만 호가 착공을 목표를 하고 그리고 35년도까지 37만 7천 호를 준공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속통합계획 2.0 버전을 가동을 해서 빠른 착공, 빠른 준공을 만들어 가겠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어디다 그걸 많이 공급을 하겠냐면 한강벨트입니다. 왜 한강벨트를 많이 하냐면 집값 상승을 견인하는 선호지역, 그러니까 양질의 주택,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지역에다가 많은 공급량을 늘려서 집값 안정화를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좋은 정책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31만 호 중에서 총 20만 호 자체를 6년간 공급을 하겠다는 내용이니까 한 60에서 70%를 한강벨트 라인에다 집중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한강벨트에 굉장히 많은 좋은 주택들이 몰릴 거라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강벨트를 지금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쭉 보니까 어디 지역이 가장 좀 유명할까 좀 보다 보니 나온 지역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그 전에 이제 서울 도시기본계획을 먼저 좀 보고 가서 보시면 이 1번부터 3번까지 사실 이 내용들이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총 7가지 목표가 있는데 1번부터 3번이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다. 무슨 말이냐면요. 보행 일상권은
걸어갈 수 있는 거리 보통 15분 내라고 하는데 걸어갈 수 있는 거리 내에 역도 있고 공원도 있고 뭐 모도 있고 뭐 일자리도 있고 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수변 중심 공간 재편인데 이 한강 및 한강 지류 사업들에 대한 이슈들이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가 이제 기반 시설을 입체한데요. 이제 요즘 가장 이슈가 되는 것들이 영동대로 복합 사업입니다. 밑에는 지하에는 GTX가 지나다니고 위에는 공원이 있어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약간 이런 것들을 복합 개발하겠다는 내용들입니다. 이 세 가지가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지역을 볼 때나 어떤 도시계획을 볼 때 가장 중요한 세 가지거든요. 이 서울시의 의지를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 중에서 아까 제가 두 번째 지금 한강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수변 중심 공간 재편을 좀 보게 되시면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강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으면 여기 주변에다가 공원이 이렇게 들어가죠. 수변 공원이 들어가고 뒤에는 이제 배우지 주거 지역들이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 일자리가 이렇게 중간중간 있는 이런 것들이 지금 한강벨트의 기본적인 골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한강 말고도 또 보시면 한강을 중심으로 이 안양천, 홍제천, 중랑천, 탄천 등 한강 지류 사업에 대한 이슈들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시내 수변 공간을 재구조화해서 아예 주거 지역, 그러니까 이 주거할 때 편한 지역으로 만들어 가겠다라는 것이 지금 핵심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 바탕으로 지금 어디 쪽이 가장 많이 좀 유망하고 주목할 만한 지역일까로 봤더니 저는 자양동을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광진구 자체에서도 적극적인 정비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2040 광진 플랜, 이 광진구 도시기본 계획입니다. 광진구에서 법적 최상위 계획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보시면 자양동 내부에 저층주거지 정비 사업하겠다. 이거 자양 1동입니다. 여기가. 자양 2동에선 주거정비 마스터 플랜을 한강변 주거지로 아예 만들겠다라고 그냥 못을 박아놨고요. 또한 옆에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를 비롯해서 첨단 업무지구랑 상업시설을 넣어서 고민상업지역을 또 넣고 밑에 뚝섬 그레이트 한강지역을 보시게 되면 또 녹지축을 여기다 넣어서 생활권 지역, 이 주거의 생활권이 편하게도 만들어주겠다라는 것이 지금 광진구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녹지, 상업, 주거가 복합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생활권 중심 지역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진구 또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를 보시게 되면요. 이미 복합 개발이 끝난 지역입니다. 호텔, 업무, 문화, 판매, 오피스텔 등 복합용도 개발이 이미 확정이 됐고요. 그다음 밑에 구의회와 공공청사가 기부 체납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 주거, 업무, 상업 복합 개발 우리나라의 거의 1호 성공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성공한 지역이 많이 없습니다. 성공한 지역 중에 첫 번째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는 아파트 이름이 이미 있습니다. 25년 12월 달에 입주한 롯데캐슬 이스트풀입니다. 여기가. 이미 다 입주가 끝났습니다. 이 지역은. 굉장히 성공한 지역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옆에 또 보시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롯데캐슬 이스트풀이 여기고요.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밑에가 보시면 자양 5구역. 이번에 이제 저기 주거, 업무, 상업 시설로 이미 확정이 났습니다. 이 지역은 복합 개발이 확정이 난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망한 지역이고요. 그 위에가 이제 지금 현재 존치관리구역으로 있는데 여기 9구역이라고 이 지역은 이제 화이트 사이트 개발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화이트 사이트 개발이 무엇이냐면요. 첨단 산업 시설과 일자리 창출 기업을 넣게 되면 최고 1300%의 용적률, 상업지구의 종상향 및 용적률 거기서 또 1.2배 완화해주겠다. 무슨 말이냐면 랜드마크 만들라는 소리입니다. 랜드마크. 그러니까 잠실 롯데타워 같은 랜드마크가 들어올 것을 좀 조성을 하겠다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계속적으로 지금 상업시설과 업무시설이 계속 들어오는 그런 지역이다. 또 마지막으로 여기가 강변역 일대인데요. 여기가 이제 그 동서울터미널이고 여기가 테크노마트입니다. 그래서 강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동서울터미널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지하로는 버스터미널 환승센터가 이미 조성하겠다가 예정이 돼 있고 위에 중간층에서는 스타필드 동서울 스타필드점이 이미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위에는 이제 이마트 본사가 위로 들어와서 업무 시설이 들어오겠다. 여기서 복합 개발.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상업 시설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양동 지역을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면 이 지역은 이 상업시설이 계속 들어오고요. 상업시설. 여기도 상업시설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 지금 보시면 뭐 스타필드, NC백화점 뭐 그런 것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여기를 제가 정리하면 고밀복합 상업 중심지로 가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쪽이 고밀복합 상업 중심 지역이고 이쪽 위에는 저기 배우지.
주거 지역으로서 이쪽 자양일동은 배우지, 자양이동도 배우지. 여기는 한강 조망권 지역, 여기는 한강 생활권 지역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양동은 기본적으로 고밀복합 상업 중심 지역의 배우지로서의 역할도 하고 또 무엇도 있냐? 한강 생활권, 한강 생활권에 또 속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업무, 상업, 주거가 한 번에 다 이뤄갈 수 있는 그런 보행 일상권에 어울리는 지역에 또 속합니다. 그래서 자양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망한 지역 중에 하나다라고 또 보고 있습니다. 이미 4구역 같은 경우는 금액이 많이 올랐죠. 근데 1동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금액 상승이 높은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주목하셔야 될 유망 지역은 자양 1동이고요. 자양 1동 보시면 이 지역의 1.5룸이 약 7.5평 정도 지금 현재 전후로 되어 있고요. 매매 가격은 약 6억대 이하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1.5룸 기준으로. 실투자금은 약 3억 정도면 가능하시다라고 제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투자하시기 굉장히 좋은 지역 중에 하나자로 보고 있고, 이건 제가 AI로 만든 사진인데요. 원래 이제 요 롯데 그 타워가 이쪽에 있어야 되는데 일로 갔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자양일동 여기 라인인데 이렇게 상업 지역 들어오고 업무 지역 들어오고 그다음에 주거 아파트가 이렇게 깔리게 되면 굉장히 멋있는 지역으로 탈바꿈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제2의 잠실이라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 강북 잠실이 들어오는 게 자양동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은 정리해드리면 고밀복합 상업 중심 지역의 배우지로서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상강 생활권 지역에 속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낙하는 대표번호 연락 주시면 제가 또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강을 따라서 서쪽에서부터 조금씩 동쪽으로 동진하는 시대에 관심 갖고 지켜봐야 할 지역, 광진구 자양동 이야기 들려드렸는데요. 이 지역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상담 필요하시거나 그 외에도 부동산 투자 공부하고 싶으시다면 나가고 있는 번호도 이용하실 수 있고요. 또 팀장님과 함께하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미나 안내 부탁드려요, 팀장님. 네, 저희 강경원 도시연구소 세미나 이번 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있습니다. 이번 주는 서울시의 재개발로 내 집 마련하는 법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을 할 건데요. 지금 아까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주거 비용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내 집 마련하는 게 이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아파트도 못해도 15억 이상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정말 어려운 시대가 왔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집 마련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서울시에 아직까지는 방법이 있고요. 그 방법에 대해서 내 집 마련 희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오늘 위주로 재개발 세미나를 또 진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번 세미나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내 집 마련 조금이라도 관심 있다. 지금 당장 하고 싶다 그러시면 저희 강경원 도시연구소 세미나 오셔서 내 집 마련의 초석을 다시 다지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내 집 마련 누구나 꿈꾸지만 어려워하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세미나 문의 정말 많거든요.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8번 저희 방송 시간 이후에도 계속해서 열어둘 테니까요. 세미나 참여 원하시거나 혹은 그 시간 안 되시더라도 또 상담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습한 월요일인데요. 그래도 기분만큼은 뽀송뽀송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